안녕하세요. 제콩입니다. 2023년 6월 기준으로 화학 업종을 한번 리뷰해 볼 건데요. 최근에 송원산업이 이제 매각 이슈가 굉장히 불거지고 있습니다. 송원산업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롯데케미칼과 대한유화, SO일 등 다양한 화학 기업들과 정유사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최근에 송원산업 관련해서 이제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죠? 뭐냐면 최대 주주 지분 매각에 대해 조회 공시를 요구했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 것인데요. 지분 매각을 포함해서 다양한 전략 방안을 검토 중인데 아직 확정된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제 이미 그 매각 주관사도 선정을 했고 매각은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송원산업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유화학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정유사는 기본적으로 원료를 가지고 와서 끓는 점에 따라서 나프타, 등유, 경유, 벙커시유를 뽑아내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SO일과 SK이노베이션 같은 기업이 있고 여기까지가 이제 정유사의 몫이고 정유소가 만들어 놓은 나프타, 납사 같은 얘기고요. 이 납사를 가지고 이제 제품을 만들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화학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NCC가 있어요. NCC라고 하는 것은 나프타를 크래킹하는 센터. 크래킹이란 말은 분해거든요. 나프타를 분해해서 기초유분을 만든다는 얘기이고요. 대표적으로 롯데케미칼이라든가 대한유화 같은 기업이 있습니다. 이들이 기초유분을 만들면서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또는 PVC 같은 합성 수지도 같이 만드는데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플라스틱으로 사용돼요. 그래서 정밀화학을 보면 여기서 보면 거무석유, 송원산업, 롯데정밀 같은 기업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송원산업은 앞서 말씀드렸던 NCC들이 만드는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PVC 같은 대표적인 플라스틱을 만들 때 이 플라스틱이 산화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얘들을 이제 제대로 플라스틱을 만들기 위한 일종의 그 첨가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NCC의 업황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결국 송원산업 같은 정밀하게 있는 기업들도 업황이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추이로 보면 NCC들이 이제 2분기부터 흑자 전환할 개연성이 있는 것이고 송원산업도 사실은 1분기 실적은 부진했습니다만은 이제 2분기부터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질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밀화학 기업들이 다양한 화학 제품을 만들게 되면 이 전방산업으로 제품을 판매하게 되고 다양한 전방산업과 연결되는 이러한 구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이제 그 송원산업을 봤는데요. 정밀화학의 대표적인 기업들, 뭐 휴캠스라든가 국도화학이라든가 송원산업 같은 기업들을 보면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2022년 들어와서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만 최근의 추이는 이렇게 송원산업, 국도화학, 휴캠스 다들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반등하고 있는데 이 추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송원산업의 지난 3년의 추이입니다. 보시면 2022년 초가 고점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굉장히 부진한 모습이 이어졌는데 최근에 매각 이슈가 불거지면서 큰 폭으로 좀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5천억이 좀 안 되고요. PER은 5배 정도, 그 다음에 PBR은 0.7배, 시가 배당률은 2.5% 됩니다. 실적을 보면 2022년 실적이 괜찮았고요. 1,800억 정도 나왔고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한 1,200억 되는데요. 1분기 실적이 좀 부진했어요. 185억, 영업이익 185억이라서 작년 같은 동기 대비해서 반토막 정도 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다만 이제 실적은 바닥은 쳤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2분기부터는 조금씩 반등할 것이고 왜냐하면 송원산업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앞에 있는 합성 수지를 만드는 NCC들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와 같은 거거든요. NCC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흑자 전환의 추이를 2분기부터 보일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송원산업은 앞으로 조금 더 실적이 좋아질 개연성이 있습니다. 자, 송원산업의 지분 구조입니다. 송원산업은 송원물산과 그 다음에 경신실업이 가지고 있는데 대략 합쳐보면 한 35% 정도 조금 안 되는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분을 매각하게 되면 송원그룹 자체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사실은 화학기업으로서의 역할은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송원산업은 앞서 말씀드렸던 산화방지제를 만드는 기업인데 대략 글로벌 점유율이 25%, 22% 정도 돼요. 2위 기업이고요. 1위 기업이 이제 독일에 있는 바스프라고 하는 기업이 이제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쟁력이 좋은 그런 기업이고요. 또 업황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매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죠? 업황이 좋아지고 난 다음에 매각하면 더 좋은 그 금액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매각이 결정됐고 업황은 이제 개선되기 시작했고 얼마나 이제 시장에서 가치를 쳐줄 것이냐 굉장히 초미의 관심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제 현 시점에 정유사와 NCC는 어떤 모습인지도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 정유사는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NCC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흑자 전환 개연성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이 송원산업의 매각이라는 것과 NCC의 반등,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정밀화학 기업에도 영향을 줄 것인데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NCC를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NCC를 이제 보시면 굉장히 부진했어요. 2021년부터 조금 더 빨리 부진했고요. NCC의 반등은 2023년 초부터 조금씩 이제 반등하고 있는 추이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사이클로 보면 이미 반등을 좀 시작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요한 것이 중국 시장인데 중국에서의 어떤 경기 회복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이렉트로 영향을 주는 이제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리마인드 차원에서 롯데케미칼 이번 23년 1분기의 실적을 한번 볼게요. 보면 이 중에서 이제 이들이 여러 사업 부분 중에 기초 소재, 다시 말하면 그 기초 유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나프타를 가지고 이제 기초 유분을 만들게 되는데 이 기초 유분이 가장 중요한 사업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영업 이익을 보면 이렇게 그죠? 4분기까지 굉장히 부진했고요. 이번 1분기는 영업 이익률 1%, 그래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 소재 쪽이 이미 이제 흑자 전환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플러스에서 이제 합성 수지 쪽도 이제 조금씩 좋아질 개연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미국 법인이 있어요. 미국 법인은 얘는 이제 NCC가 아니라 이제 ECC라고 해서 에탄을 베이스로 해서 에탄을 크래킹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합성 수지를 만드는, 미국에서는 주로 그죠, 에탄을 많이 생산하니까 이 법인인데, 이 에탄 자체는 작년 그다음에 올해 보면 계속 부진한 모습으로 이어졌단 말이죠. 그랬는데 최근의 추이를 보면 이 에탄 가격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분기부터 그 우리 ECC, 다시 말하면 롯데케미칼의 미국 법인도 적자 폭이 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일진 머티리얼스를 인수하면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스가 만들어졌는데 얘의 실적도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롯데케미칼의 실적은 조금씩 이제 반등의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정유사의 지표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최근에 그죠, 한 80불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제 마진을 보면 정제 마진이 굉장히 부진해요. 그래서 이제 정제 마진의 부진을 통해서 봤을 때 정유사의 이번 2분기 실적도 좋지 않을 거다, 우리가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정유사는 크게 사업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정제 설비를 통한 정제 마진, 그 다음에 화학 설비를 통해서 얘들이 생산하는 이 파라자이렌이라고 하는 화학 제품과 벤젠이라고 하는 화학 제품이 있어요. 얘들도 일정 부분 굉장히 중요한 화학 제품인데 얘들의 스프레드는 개선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2분기도 정유사가 실적이 좋지 않겠지만 정제 마진의 부진이 가장 큰 이유이지만 화학 제품 쪽은 좀 반등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볼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NCC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NCC의 가장 중요한 원재료는 나프타잖아요. 나프타 가격은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요. 에틸렌 가격은 소폭 반등하다가 조금 주춤한 모습입니다만은 앞으로 이 화학 제품 가격은 조금씩 이제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 중요한 이 스프레드가 이제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다시 말하면 합성 수지의 스프레드인데 얘의 스프레드는 그죠? 바닥은 지나서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이고, 최근에 이제 이번 달은 좀 좋지 않아요.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과거 2022년 말 비교해 보면 확실히 그죠, 방향은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만 이 스프레드가 조금 더 반등을 하면 좋은데 살짝 주춤한 모습이 있어요. 이 영향은 이제 중국의 영향이 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거든요. 중국 MBS PMI를 보면 2023년 들어와서 50 이상, 그러니까 PMI라고 하는 것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구매 관리자에게 시장 전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50을 기준으로 해서 50 이상이면 호황을 전망하는 것이고 50 이하면 이제 불황을 전망하는 것인데, 2023년 1월 이후, 다시 말하면 중국에서 위드 코로나 발표하고 난 다음에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4월, 5월 조금 부진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유화학 쪽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철강 업종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국에서의 반등을 좀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봐야 될 것은 이 정설이 굉장히 오랜 시간 진행됐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그죠? 이 중국과 우리나라 기준으로 에틸렌 정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됐거든요. 이게 이제 거의 막바지로 접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설에 대한 이슈가 줄어들면서 이 공급 가행에 대한 우려가 좀 떨어지고 있다. 이거는 이제 NCC 입장에서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NCC 주요 지표들, 이를 이제 하나의 지표로 만들면 이렇게 지표 지수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얘를 이제 롯데케미칼과 대한유화의 주가가 쭉
펼쳐서 2012년부터 지금까지 10년 추이를 쫙 펼쳐보면 대략 이 흐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지금 추이는 2021년 이후에 굉장히 부진한 지표, 그 다음에 부진한 주가를 보여왔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올 초 들어오면서부터 지표의 반등, 주가의 반등으로 사실 사이클로 보면 일정 부분 이제 반등으로 돌아선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상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정유사 입장에서는 정제마진의 부진은 지속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정유사의 화학 제품, 대표적으로 이제 파라자일렌 같은 제품이 있는데, 이러한 화학 제품의 스프레드는 이제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제마진만 좋아지면 정유사의 이 하락 사이클도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정유사에 대해서는 관심을 조금씩 가질 그런 시기이고요. NCC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는데, 이번 5월 좀 지표가 좀 주춤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2분기에 흑자 전환의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석유화학 업종은 업사이클과 다운사이클의 방향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NCC의 지난 10년의 추이를 보면 거의 이제 바닥은 사실 작년 말 올해 초에 찍었고 조금씩 반등하는 추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NCC의 반등은 결국 정밀화학 기업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히나 최근에 송원산업의 매각 이슈는 정밀화학 기업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된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NCC에도 관심을 가지고 또 정밀화학 기업들에도 관심을 갖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